네, 안녕하세요. 척척학사입니다. 저희 한의원은 여름이 성수기라서 이거 도저히 찍을 짬이 안 나네요. 오늘도 퇴근하고 지금 8시인데 마감하고 나서 직원분 다 보내고 찍고 있습니다. 업로드 텀이 조금 길어져도 조금만 양해 바랍니다. 겨울에는 저희 한가하니까 겨울에는 많이 올릴 수 있어. 자, 오늘은 정리지보 지금 파트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정리지보 파트에 속한 마지막 두 문구를 정리할 건데 요 두 문장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요것만 정리하고 간단하게 마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들어가 보죠. 자, 그리고 여기 3번에 이 상천옹이라는 사람이 뭔가 말을 하죠. 상천옹이라는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북송시대에 편찬된 도교경전 오진편이라는 도교경전에 등장하는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요 상천옹은. 그리고 여기 나오죠. 요 황정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요것도 아마 동진시대에 편찬된 도교경전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다 도교경전이죠. 도교가 어차피 약간 영생이나 약간 불로장생 요쪽을 좀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요쪽 파트에서는 거의 도교 쪽 문헌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아시겠죠?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럼 우선 요 3번 상천옹이라는 사람이 말한 요 내용의 주요 한자들 한번 볼게요. 자, 쭉 보면은 요거 이게 영화 무비 말고 뭐 번영하다 할 때 영자거든요. 영화, 성하다, 번성하다, 영이야. 그래서 영광이나 영화 그리고 번영하다 할 때 영자가 다 요거죠. 이 한자 공부하면서 문득 생각이 나서 검색해 봤는데 폼페이 있잖아요. 폼페이. 그렇게 번영하던 도시가 화산 폭발 한 방, 베수비오 화산 폭발 한 방으로 24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화산재가 2에서 3m가 덮여버렸대요. 그래서 그렇게 번영하던 폼페이가 하루 만에 멸망해버린, 거의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이것도 보니까 약간 이게 폼페이라는 도시가 좀 비틀비틀 했더라고요. 이 화산 터지기 10여 년 전에 지진이 한번 크게 났대. 어떻게 보면 그 화산이 전조했을 수도 있겠죠. 지진이 덮여서 이때 건물들이 막 다 부서지고 작살이 났는데 그게 지금 10년이 지난 요 시점까지, 요 화산 폭발 시점까지도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형 지진으로 일단 한 방 맞고 그러기 상태에서 화산으로 그냥 결정타 한 방 맞은 거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봅시다. 또 이거 영 바로 다음에 나오는 요 위인데 이거는 지키다 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지키기 위해 신경 써야 되는 게 위생이잖아요. 위생. 개인 위생에 철저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삶을 지키는 거니까 요때 위도 요겁니다. 건강을 증진하는 그런 행동이죠. 그리고 호위하다 할 때 위도 이거고 방위하다 할 때 위도 이거고 일본의 자위대의 위도 이겁니다. 그래서 이 자위대가 사실상 뭐랄까 주도적으로 본인들이 공격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주도적인 공격은 불가능하고 만약에 타국이 일본을 침략했을 때 그때 스스로 방위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군대 조직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일본이 그렇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최근에는 계속 이 방어라는 개념을 말장난을 통해서 계속 범주를 확장시키고 있죠. 사실상 공격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있던데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표현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나라, 즉 일본만이 아닌 자신과 동맹국이 만약에 어떤 나라가 일본의 동맹국을 침략을 했어. 그래도 자기 일본을 침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위대는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개념을 주장하면서 만약에 동맹국이 침공당하면 나도 위험한 거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공격해야겠다. 이런 게 집단적 자위권이고, 또 하나 뭐 있더라? 이거 반격 능력이라고 있는데, 일본에 대한 공격 징후가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미사일 기지 같은 거. 이것들을 사전에 공격할 수 있는. 근데 이건 되게 웃기잖아요. 그냥 미사일 기지가 있을 뿐이고 얘네가 일본을 공격한다는 그런, 공격하지는 아직 않은 거거든. 근데 그거를 자기네 멋대로 이러이러한 공격 조짐이 있기 때문에 먼저 선제 공격, 선제 타격을 한다. 그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 보니까 얘네는 이 방어만 가능했던 요 군사 조직을 계속 이 방어의 개념을 말장난을 통해서 확장시키면서 결국은 공격적으로 좀 추구하는 것 같아요. 일본의 그 극우 세력들이.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자위되었고, 쭉 보면은 이거 없을 막인데 이것보다는 여기서는 아득하다. 즉 이거는 약간 맥스라고 해석하면 돼. 극도로 아득하다로 여기서는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쓰이는 게, 없다라는 개념으로 쓸 때는 막상막하라는 개념이 있잖아. 누가 위이고 누가 아래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태, 팽팽한 상태 있잖아요. 대등한 상태. 그리고 요 아득하다, 맥스로 쓰이는 경우는 막중하다, 임무가 막중하다, 극도로 맥스, 중요하다, 소중하다라는 뜻이고, 막대는 뭡니까? 여기 나온 막대, 맥스, 극도로 크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이 막대 여차는 이것보다 더 크고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두 개를 섞어서. 그다음에 쭉 보면은 요거 굳세다, 왕성하다, 장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수컷 웅자와 합쳐져서 웅장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비장미 있잖아. 비장하다. 슬프지만 뭔가 힘을 내고 씩씩하려는 그런 느낌. 비장하다. 그리고 천하장사 있죠? 이때 천하장사 할 때 장도 요거고, 확신을 갖고 말하는 게 뭡니까? 장담하다. 장담하다 할 때 장도 요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이거는 전에 오행에 대해서 설명할 때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오행 중 목의 주요 속성 중에 하나죠. 이거는 펴다, 널리 흩어지다 부인데, 예를 들어서 부연 설명하다,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이 된 거를 부연 설명해서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나가는 거를 부연 설명이라고 하는데, 이때 부도 요거고, 그 다음에 철도 같은 거 부설하는 거 있잖아요. 부설하다라고 하잖아. 이거는 뭡니까? 철도는 단방향적으로 길게 계속 이렇게 늘려나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부설이라는 뜻은 이 목의 방향성과 상당히 어울리는 그런 개념이죠. 자, 그리고 쭉 보면, 이거 용 아닙니다. 용 아닌데, 둘 다 얼굴이나 모양이란 뜻의 용과 아니에요. 근데 이 용이라는 것은 닮다라는 뜻도 있어. 닮다. 아는 그냥 얼굴이나 표정이란 뜻이 조금 더 강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해 보면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 용 같은 경우는 용법을 보면은 일단은 용모라는 뜻으로도 쓰이죠. 이거 얼굴이 담긴 거죠. 용모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이 닮다라는 뜻이 들어간 수용하다, 포용하다라는 그런 용법으로도 쓰여요. 이 안은 뭡니까? 안면, 안색이 안 좋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동안이다, 노안이다 할 때 안 다 이거 쓰는 거지. 그래서 얘네가 공통적으로 얼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 용은 아마도 이 담기다라는 뜻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똑같이 얼굴이긴 한데 이 용 같은 경우는 얼굴에 존재하는 이목구비를 담는 어떤 바탕으로서의 의미가 조금 더 강한 것 같고요. 이 안은 그냥 그 바탕과 이목구비를 그냥 합산한 느낌? 그런 총체적 의미를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뭐 둘 다 얼굴이라고 해석은 되는데 약간의 그런 어감이 다르다. 그리고 요거는 광채인데 한자는 어렵지 않은데 요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광가채는 좀 다릅니다. 광 같은 경우는 뭐랄까 그거 있잖아. 빛의 파장은 상관없어. 파장은 뭐 무슨 빛이 반사되든 상관없는데 무조건 반사되는 빛의 총량으로 결정되는 게 요 광입니다. 결국 뭡니까? 명도죠, 명도. 밝기 정도. 어떤 빛이 빨간 빛이 반사되건 파란 빛이 반사되건 그건 상관이 없어. 반사되는 빛의 파장과는 전혀 무관한데 많이 반사돼서 눈에 보일수록 밝은 거고 적게 반사될수록 어둡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 광은 명도랑 관련 있는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채는 색상하고 관련된 거야. 결국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 파장의 빛을 많이 반사하면 그 물체의 색은 빨간색으로 보이겠죠. 그거야. 즉 특정 파장의 빛이 반사되는 총량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로 채고 이건 바로 채도겠죠. 명도와 채도의 그 차이입니다. 광과 채는. 즉 반사되는 빛의 파장을 불문하고 반사되는 총량이 클수록 밝은 거지. 명. 반사되는 총량이 작을수록 어두운 거야. 암이지. 그죠? 그리고 이거는 특정 파장이 반사되는 정도가 클수록 채도가 높은 거고 그 파장이 반사되는 양이 적을수록 채도가 낮은 거지. 그래서 이거는 조금 사진으로 설명하면 제가 좋아하는 김상중 씨의 짤인데 이게 원본이고 이게 원본이고요. 자, 그럼 보시면은 이 두 개는 명과 암이야. 아시겠죠? 요 두 개는 뭡니까? 약간 붉은 빛에 대한 채도가 높은 거, 붉은 빛에 대한 채도가 낮은 거. 즉 채도가 낮을수록 어떻게 돼요? 약간 무채색으로 가는 거지. 검정색, 흰색, 회색 쪽으로 가는 거고 이거는 어두워집니다. 그냥 딱 봤어. 뭔가 불을 끈 것처럼 어두워지는 거야. 명도의 변화는. 아시겠죠? 그래서 뭔가 조명을 밝게 킨 것, 조명을 어둡게 킨 것과 비슷한 게 그걸로 변하는 게 명도고 이거는 뭡니까? 조명의 양은 크게 변하지 않는데 특정 색상에 대한 반사 정도가 다른 거죠. 그게 바로 채도입니다. 이건 고채도 저채도인 거지.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제일 마지막 문장 보면은 노당익장인데 이거 빼면 뭡니까? 노익장이죠. 그죠? 나이가 들수록 뭔가 점점 강해진다는 뜻인 거지. 자, 그럼 이 해석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자는 다 했으니까. 상처농은 정기신간의 생리적 연관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정은 기를 생할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물질 변환 과정을 통해서 정의 양은 감소하고 기의 양은 증가하게 되며 이렇게 생성된 기는 연쇄적으로 신을 생할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는 기가 소모되면 신의 활성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일신을 생리적으로 번영시키고 사기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연쇄적인 생리적 기전보다 중요한 과정은 없다. 막대여차. 따라서 양생하는 자는 최우선적으로 정을 소중히 여겨서 헛되이 소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니 그리하여 정이 충만하게 되면 앞에서 이렇게 언급했던 생리적 기전에 의해서 기가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게 되고 신의 활성도 또한 연쇄적으로 왕성해져서
신체가 건강한 동적 조화 상태에 이르러서 좀처럼 질병에 걸리는 일이 없게 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내적으로는 오장의 생리적 기능이 전신을 두루 밝게 비춰주며 외적으로는 피부가 윤택하고 얼굴에 광채가 돌며 귀와 눈은 변함없이 밝고 나이를 먹는다 해도 더더욱 기력이 강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몇 가지만 포인트를 잡아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저번 시간까지 한 정의지보 내용이 거의 다 들어있는 건데 여기서 몇 개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있거든. 자, 여기서 보면은 정능생기 기능생신이라는 요 문구가 문장이 있죠. 능생이야, 능생이. 능생입니다. 이거 뭡니까? 정이 있으면 무조건 기로 간다는 그런 기전은 아니죠. 100% 이렇게 기에서 신으로 무조건 간다는 기전은 아니고 능생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가 필요한 경우는 체내에서 정을 기로 어떻게 전환시켜 줄 수 있고 기를 신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다. 그 정도의 의미로 이 능생은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정능생기를 보면은 자, 앞서 언급했던 뭡니까? 정, 여, 기, 상, 양. 정과 기가 서로를 기른다는 거 있잖아. 근데 이거는 어떤 거였어요? 뜻이? 그냥 서로가 약간 뭐랄까 상호 협력하면서 서로가 존재해야 되는 그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했던 거잖아. 뭐 예를 들어서 기는 막 발산해서 체외로 막 새어 나가려고 하는데 정적인 정이 기와 이렇게 결합되면서 그 기를 체외로 막 새어나가지 않고 몸 안에 붙들어 주는 거지. 반대로 이 정이라는 것은 워낙에 활동성이 약해서 골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진입장벽이 높은 요 골 내부로 들어갈 수 없는데 이 동적인 기가 이 정으로 하여금 골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도와주죠. 이 정력이 상량은 요 뜻이었다면 요 정능생기는 말 그대로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즉 고밀도의 물질인 정이 뭘로 전환되냐면 기는 체내에서 무형성이 가장 강한 생리적 물질이라고 보면 돼. 즉 고밀도의 물질이 무형성이 가장 강한 가장 세밀한 그런 생리적 물질로 전환되는 과정을 정능생기라고 보면 되고 사실 이거는 근원적인 화학적 변화에 해당이 되죠. 아예 근본적인 어떤 물질의 성성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당연히 명문 화해작용이 이 과정에 개입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나타나는 이 기능생신 있잖아. 기능생신이라는 게 있는데 기라는 것은 무형성이 엄청 강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처럼 건드릴 수 없는 해부 생리적으로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해야 하거든. 왜? 우리 인체의 설계도인 DNA가 위치하는 곳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여기는 터치할 수 없어야 돼. 어지간한 물질은 여기 진입도 못해야 되는데 이 기라는 것은 어쨌든 무형성이 체내에서 가장 강한 생리적 물질로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얘 정도는 돼야 돼. 정으로는 택도 없고 얘 정도는 되어야만이 신의 활성도를 증폭시켜서 신의 활성도가 증폭되면 뭐가 됩니까? 신이라는 게 어쨌든 체내의 동적 조화를 유발하잖아. 그지? 동적 조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체내의 모든 회복력이나 동적 조화 유지력이 증가되게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기가 중요한 거는 거의 이렇게 꽁꽁 숨겨진 신에 작용할 수 있는 거의 몇 안 되는 생리적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기신의 요 상호작용이라기보다는 연쇄적인 화학 반응 과정,
요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뭐랄까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만이 나중에 이 한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정말 뭐랄까 자기만의 내뇌망상에 빠지기가 되게 쉬운 학문이에요. 그렇게 공부 잘했다는 그런 분들이 한의대 들어오셔서도 이상한 내뇌망상에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어떤 되게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무시하고 자신의 그런 생각대로만 논리를 전개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신이 논리를 전개할 때 이런 기본적인 어떤 생리적 기전에 만약에 어긋나면은 그런 논리는 전개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뭔가 삿된 길에 빠지지 않게 잡아주는 거거든.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가급적 열심히 공부하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게 또 이거 있죠. 영위일신. 일신을 영화롭게 하고 호위하다, 그 뜻이잖아. 그치? 일신을 영화롭게 하고 호위하다, 그런 뜻인데, 결국 영은 뭡니까? 일신을 생리적으로 뭔가 번영시키는 거지. 당연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기의 신증폭, 신활성도 증폭 효과에 의한 동적 조화에 의해서 생리적으로 번영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 위라는 것은 어쨌든 체외에 존재하는 사기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건데, 이거는 뭐랄까 보다 직접적인 기의 절대량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즉 이 말이야. 정에서 기가 많이 생성되면 어쨌든 체내에 좋은 기가 많으면은 직접적으로 외부의 사기와 붙어서 사기를 몸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겠지. 그래서 이 위 같은 경우는 기의 직접적인 생리적 과정이 반영된 그런 현상이고, 이 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성된 기가 직접적으로 어떤 생리적 번영을 유발한다기보다는 기가 1차적으로는 신의 동적 조화 유지력을 증폭시켜. 그럼 그렇게 증폭된 동적 조화에 의해서 생리적 번영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게 바로 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영과 위는 결국 기에 의해서 나타나긴 하는데, 위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영은 신이라는 것을 한 단계 거쳐서 간접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즉 그래서 이 루트를 보면은 어쨌든 뭡니까? 정에서 기가 화생되고 기가 신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이 모든 화학적 어떤 비가역적 변화의 가장 포인트는 얘거든, 얘. 결국 얘가 없으면 요것도 안 일어나고 요것도 안 일어나는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농도 뭐라고 했습니까? 양생하려는 자는 최우선적으로 정을 소중히 여기서 헛되이 소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왜? 이 생리적 과정의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정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리고 오장의 생리적 기능이 전신을 두루 밝게 비춰준다. 자, 이거는 약간은 문학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 오장의 기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간에 소설 기능이 있다고 칩시다. 간의 소설 기능은 뭔가 막힌 거를 뻥뻥 뚫어주는 기능이겠죠. 근데 이게 전신에 작용할까요, 과연?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는 가급적 모든 전신에 작용해서 뭔가 막히는 거를 예방을 해줄 텐데, 컨디션이 안 좋아지거나 점점점 뭔가를 못할수록 이 소설작용이 발휘되지 않는 영역이 되게 많겠죠. 그럼 거기서부터 뭔가 막히고 질병이 생기는 거잖아. 그지? 이런 예로도 알 수 있듯이 이런 오장육부의 생리적 기능은 영양권이 있고, 최대 영양권은 우리 몸 전체를 영양권으로 둘 때가 가장 최대 영양권이고, 이때가 가장 생리적으로 건강한 상태겠죠. 근데 이게 노화가 진행되거나 질병에 걸리면서 얘네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영역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야.
줄어들면은 구체적으로 신이 동적 조화를 유지시키지 못하는 체내 영역이 점점 증가하게 되는 거고. 그럼 얘네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영역들은 개체와 독립적인, 개체의 신으로부터 독립적인 변화, 마치 별도의 작은 신, 별도의 악마 같은 신이 만들어진 것처럼 작용을 해버리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해버리겠죠.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 4번 볼까요? 일단 한자를 보고 간단히 끝냅시다. 자, 이거 뭡니까? 급하다. 급하다라는 뜻으로 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엄격하게 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긴급하다, 조급하다, 급등하다. 그리고 쭉 보면 요거는 정이 있는 정실인데, 정이 보관되거나 저장된 모든 생리적, 해부적 공간을 정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광범위한 개념이죠. 그리고 물은 뭐뭐 하지 말아라 물이야. 뭐뭐 하지 말아라 물. 뒤에 거를 가급적 하지 말아라. 그래서 물론이라는 말 있잖아. 말할 필요도 없다.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그때 이 물이 쓰입니다. 그리고 쭉 보면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요 망자. 망자의 계집녀 밑에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제멋대로 함부로 망입니다. 자, 이거는 잘 보셔야 돼. 그러면 제멋대로나 함부로라는 뜻은 결국 뭐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보다 어떤 상위의 명령체계나 모종의 기준, 표준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러한 명령체계나 기준으로부터 이탈하면은 그거를 제멋대로나 함부로라는 식으로 규정을 할 수 있는 거지. 결국 이게 전제가 되는 단어예요, 이거는. 그래서 결국 이게 들어간 용법들도 보면 다 똑같아요. 망상 뭡니까? 어떤 정상적인 사고 체계라는 기준이 있잖아. 그거로부터 벗어난 병리적 사고 증상을 망상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죠? 경거망동이 뭡니까? 가볍게 행동하고 함부로 막 행동하지 말아라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기준이? 어떤 모종의 도덕이나 윤리나 규범이겠죠? 그리고 또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님이 옥포의 전인가 거기서 물령망동, 정중어산, 헛되이, 함부로 절대, 여기 물자 나오잖아. 아까 했던 거. 이거. 물령망동, 헛되이, 절대로 망령되이 움직이지 말고 산처럼 무겁게 진중하게 있어라. 여기서 기준은 뭐예요? 이순신 장군님의 명령이죠. 내 명령을 결국 산처럼 묵직하게 앉아서 기다려라는 뜻이겠지. 이때도 요 망자가 쓰인 겁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겠지만 요 함부로 정을 세워나가지 않게 하라 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함부로라는 기준이 있겠지. 그럼 어떤 기준을 봐야 될 것 같아? 일단 최우선 용도는 뭐예요? 정의 최우선 용도는 체내의 생리적 기능 활성화가 가장 최우선 용도잖아. 정의 차선 용도로는 뭐가 있을까? 새로운 생명, 즉 후손을 탄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아주 소량만 써야 된다. 이 두 가지 외에는 모두 이 두 가지 기준을 넘어선 채로 사정하는 것은 모두 함부로 발설해버리는 거에 해당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거 다들패, 개패, 폐쇄, 폐색할 때 다들패고, 요거 살다, 생기 있다, 활입니다. 그래서 활동, 부활, 그리고 바둑에서 사활 있잖아. 죽고 사는 문제. 그게 활자가 다 요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간단한 내용이니까 해석 읽고 바로 마칠게요. 자, 황정경에서는 정의 생리적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자, 정이 저장된 모든 해부 생리적 공간, 즉 정실이라고 했죠 아까. 정실을 엄격하게 지켜냄으로써 정이 함부로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니 정이 새어나갈 수 있는 모든 해부 생리적 경로를 단단히 틀어막아 소중히 보존할수록 오랜 기간 동안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계속 지금까지 했던 내용의 총정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정의지보와 관련된 마지막 두 문구를 정리하는 걸로 마칠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5장, 계유장이란 5장 모두에도 각각 정이 있다. 전에도 잠깐 했던 내용인데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